네, 현재 시간 3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2차 전지, 반도체, 여기 엔터주까지 더해지면서 아픔이 조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8% 넘게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장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김민주 대표, 이화진 과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참 월요일 하루 신나고선 지난주 월요일 하루 신나고 내리 이렇게 지수를 빼니 많은 분들이 대응하기가 어려운데요. 오늘 또 큰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팩트 체크해 볼게요. 주제 확인해 보시죠. 반도체주 오늘 일단 피하고 봐야 될까요? 오히려 기회로 봐야 될까요? 이 주제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한미 반도체 실적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막 이렇게 방송하고 그러고서는 장 마치고 시간에 실적이 나왔는데 어느 쇼크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상했던 영업이익이 105억 원인데 실제로 29억 원이 집계가 됐습니다. 네. 왜 이렇게까지 실적의 컨센서스에 미달한 겁니까? 이게 물론 시장에서 이제 9월 달부터 꾸준히 SK 하이닉스 수준 모았던 이 물량들은 사실 내년에 이제 공급 계약을 맺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번 3분기 실적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계약 종료라는 거는 SK 하이닉스가 우리가 이 부품이 장비가 필요할 때만 이제 쓰면은 그때 이제 매출이 인식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아마 내년에 이제 기술이 실적으로 인식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대략 한 1,100억 정도 이제 보시면 되고 이번 실적의 부진은 마이크로소나 이제 비전 플레이트와 같은 기존의 다른 장비가 계속 부진하다 보니까 그 실적이 이제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안 좋게 보는 이유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한미 반도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장비 주들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부터 계속 꾸준하게 실적은 안 좋았습니다. 삼성전자도 안 좋았고 SK 하이닉스도 안 좋았고 대신에 적자폭이 점점 줄어드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반도체 봐야 된다. 내년 한 2분기쯤에 업황이 회복될 거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오늘도 삼성전자가 내년부터 다시 또 엔비디아 쪽으로 1월 달에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반도체가 흐름이 좀 긍정적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 예전에 이제 항상 금년에 이건희 부장이랑 저랑 얘기를 하는 게 네. SK 하이닉스 빨이냐 삼성전자 빨이냐 이게 같이 가는 구도로 가기는 하겠지만은 이게 아마 시속 게임으로 계속 이제 변동되면서 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 다음 주에 이제 엔비디아가 3분기 실적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2분기 때 워낙 또 잘 나온 부분도 있고 결국에는 이 HBM 시장이 결국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이제 증설을 하는 효과가 이제 하나둘씩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 1,100억이면 오늘 뭐 삼성증권에서 표를 52배를 정도 되는데 너무 높은 거 아니야라고 한다는 건 높기 때문에 계속 향후에 내년에도 이 수준 물량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측면을 조금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진 과장님의 분석에 따르면은 이번 한미 반도체 실적이 안 좋았던 거는 앞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HBM 향이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던 장비라던가 수주 물량에 대해서 부진했던 거고 그렇게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추후에 실적에 반영이 될 HBM 향 성장성은 의심할 게 없다라고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그럼 애초에 처음부터 증권가에서 컨센서스를 105억으로 잡는 게 아니라 한 좀 절반 50억 혹은 이번에 말한 한 30억 수준으로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스가 났다는 거는 무언가 예측을 벗어났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일자라면 네. 네. 좀 실수도 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네. 그렇게 바로바로 업데이트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 보니까 예, 그렇게 항상 예상치가 있고 그에 대비해서 못했느냐 잘했느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네. 뭐 그건 그거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부터 나왔던 현상은 시장에서 그동안 좀 잘 버텼던 종목들 이게 우르르네요. 그러니까 지금 버텼던 종목 끌어내리기 작전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번에 한미반도체는 어떤 실적이 빌미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예, 솔직히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조정이 딱 필요한 시기 쪽에서 나왔던 거에 대해서 만약에 오늘 시장 분위기 자체가 어느 정도 다 저점 매수회가 활발한 시장이었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오늘 양복으로 마감이 됐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약간 위치상으로도 매물을 좀 소화해야 좀 단단해질 자리고 그런 상황 쪽에서 이어졌다는 것 생각하게 되면 지금 뭐 어차피 이 회사가 100억이 나왔어도 100억 자체가 이게 지금 업황을 반영한 걸 봤었을 때 지금 반도체 업황이 그렇게 좋지 못한데 그 정도라고 하더라도 평소에 대비해서 잘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좀 나왔다 하게 되면 200~300억대는 좀 나와야 될 회사가 100억대라는 얘기는 그만큼 눈높이가 낮아져 있었던 상황들이고 그보다 더 안 나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실적 가지고 얘기하는 종목은 아닌데 그동안에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좀 강하게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아마 최근에 따라가셨던 분은 아니라고 하게 되면 수익권이신 분들이 더 많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드리고 싶은 얘기는 비중 관리. 비중 관리. 네, 이게 가장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한미 반도체는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많이 나온 상태에서, 그러니까 조정이 필요한 구간에서 또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며 주가가 크게 좀 하락을 했다라고 평가를 주셨는데, 한미 반도체뿐 아니라 최근에 그 파도도 어느 쇼크로 인해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파도 역시도 섹터로 따지면 반도체란 말이죠. 그럼 이 파도와 한미 반도체의 어닝 쇼크를 다른 반도체 주들도 그럴 수 있다라고 열린 결말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들은 이들이고 반도체 주들에 대한 성장이라든가 기대는 여전히 가져가야지 따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운 건데 저한테. 여기도 여쭤볼게요. 예. 네. 일단 파도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은 이번에 가장 핵심은 그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주가 움직이는 가장 큰 배경이 네. 그러면 왜 SK하이닉스가 적자인데 지난번 고가 15만 원, 현재 13만 원, 왜 여기까지 왔느냐라고 하게 되면 말을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 베이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년에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그래도 빠르게 개선될 것이라고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베팅을 하고 약간 사이클 움직임이다 보니까 안 좋을 때 사서 변화가 나오는 걸 보자라는 쪽인데, 그 안 좋은데 보통 만약에 AI 반도체와 관련된 어떤 흐름들이 없었다고 하게 되면 지금 13만 원대 오지도 못했습니다. 한 10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할 수준에서 레벨업을 계속 시도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중에 중요한 변화가 아무래도 AI 반도체가 트렌드가 되다 보니까 그와 함께 성장하는 HBM이 하나의 또 트렌드가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나왔다고 보게 되면, 일단 파도도 마찬가지로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나왔던 부분들은 인정하는데 이게 약간 좀 그쪽으로 가는 거죠. IPO 이거 사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무 고밸류,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바로 다다음 분기 실적도 추정 못할 정도인데 그거를 이 정도 조 단위로 밸류를 평가했느냐라고 하는 문매를 맞는 현상들이 이렇게 나올 거로 보여지는데, 근데 여기서 하나 확인해야 될 거는 이번에 보니까 회사 측에서도 좀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일시적인 거고 여전히 글로벌 고객사 두세 개 더 확보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함께 연결되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은 앞으로 실적의 변화는 4분기부터는 돌아갈 것이다 라고 네. 얘기했거든요. 시장은 그러면 4분기 실적을 볼 걸로 보기 때문에 단기 낙폭 컸던 부분들이 약간 회복은 되겠지만 아직은 좀 고민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민수 대표님이 네. 정확하게 말씀 안 주시고 답변 돌려서 말하셨어요. 우리 이화진 과장님이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개별적인 이슈로 봐야 됩니까? 반도체 전체 문제로 봐야 됩니까? 저는 개별적인 이슈로 보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결국에는 파도도 물론 SK 하이닉스 거래가 끊겼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네. 오늘 아침에 좀 해명을 했죠. 해명을 하면서 이제 다른 고객사나 지금 준비 4분기 때는 어느 정도 거래가 재개될 거라고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 물론 1년 뒤, 2년 뒤, 3년 뒤의 기대감으로 시장이 어느 정도 밸류를 측정하고 어느 정도 대장주가 되는 흐름이 나왔던 것 같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시장이 어떻게 커질 거냐는 거는 이제 엔비디아가 또 다음 주도 얘기할 거고, 지지난주도 제가 얘기했던 델 컴퓨터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우리 AI 서버 컴퓨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다 만들 거야. 우리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 마이크로소프트, 요즘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굉장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시장이 커지는 건 맞는데 과연 이 시장에서 누가 점유율을 MS를 많이 가져가느냐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미 반도체의 TS 본드 같은 경우가 물론 SK 하이닉스 쪽에 저 비중이 이제 큰 부분도 있고, 과연 이제 삼성전자나 마이크론과 같이 다양하게 고객사를 확대해 나가는 부분이 결국에 이 밸류를 더 높게 주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파도 입장에서는 당분간 이게 뚜렷하게 누군가 나를 키워줄 고객사가 없다는 것 자체는 당분간 실적이 쉽게 올라서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당해주네, 자사주 매입해주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이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느냐가 지금 포인트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개별주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이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반도체주들 중에서 유일하게 조금 빨간색으로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지금 반도체가 빠졌다고 해서 지금 당장의 실적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과연 내년에 HBM 시장이 물론 이제 작은 전체적인 매출에서 비중은 작지만은 분명히 이쪽 시장에서 더 커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만약에 내년에 실제로 HBM 시장에서 50%까지 내년 하반기에 늘린다. 그러면 SK하이닉스 비중이 줄어드나?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결국 시장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건 나눠먹기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한다면은 반도체주는 계속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분 모두 다 오늘 일단 이 사태를 만들어낸 약을 시킨 한미 반도체가 지금 양봉 전환이 안 되고 여전히 10% 넘게 하락하고 있잖아요. 이때 내가 보유자라면 여기서 좀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하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급락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비중 축소는 좀 섣부르다 생각하십니까? 비중 많으신 분들은 관리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관리를 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아직까지 좀 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정폭은 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차라리 덜 넣었다가 좀 더 싸질 때 보통 보면 일련의 패턴이 있거든요. 네. 그 정도까지는 아직 조금 더 조정받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거기서 추가 덜었던 거를 거기서 사시는 게 어떨까 생각되고 있고 거기 그만큼 가격 메리트 나왔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되 중요한 거는 조정시 매수다. 조정시 매수인데 네. 현 구간의 비중이 많다면은 오늘 급락이 나왔더라도 현 구간 비중 관리가 필요하다. 과장님도 동의하세요? 네, 또 비슷하기는 한데 만약에 46,000원 가격대까지 이 정도는 열려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하방은 네. 대신에 이 가격대에서 유지를 된다라고 하게 되면 비중은 조금씩 물 타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물 타는 것보다는 네. 그 정도 5만 원 이하대에서는 물을 타는 것도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6,000원까지, 그러니까 두 분 모두 다 한미반도체 오늘 급락으로 끝나진 않을 것 같다.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오니까 이제 한미반도체 버려야 될까? 그건 아니고요. 오히려 가격적인 메리트가 왔을 때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난 대응하겠다. 라고 전략 세워드렸어요. 그럼 그 외 같이 볼 만한 반도체 탑픽은 무엇이 있을지 공개해드리도록 하죠. 김민수 대표님은 SK하이닉스와 FST, 오로스테크놀로지 선택했고요. 이화진 과장은 제우스와 TLB, 이오테크닉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앞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SK하이닉스가 지금 적자인데 13만 원까지 올라온 게 실적 베이스로 맞냐? 아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SK하이닉스가 기대 속에 여기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우리는 그럼 어떤 전략으로 이 종목을 공략하는 게 좋을까요? 내년에 좀 마음 편히 SK하이닉스 홀딩해도 괜찮겠습니까? 지금도 마음 편하지 않으세요? 없어서 안 편해요. 죄송합니다. 네. 아이고 예. 큰 실수했네요. 그러시네요. 네. 예. 일단 하이닉스를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많이 올라간 상황에 대한 부담감. 특히 지금 현재 시총을 보게 되면은 이제 또 95조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지난번 또 LG에너지솔루션과의 또 격차를 다시 시가총액 2위 자리를 또 바꾸기 시작했죠.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내년에는 지금 나오는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영업이익 8조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8조대 감안했었을 때 뭐 보통 보면 하이닉스가 그러면은 실적 잘 나왔을 때는 그 밸류를 충분히 받느냐? 못 받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는 게 HBM의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그 밸류에 대한 플러스 알파가 더 주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솔직히 뭐 100조 이상 넘어가는 거는 당연히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SK하이닉스는 여전히 조정 시에는 좀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쪽이 아닐까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정 씨 혼자 편하게 매수해 보겠다. 그럼 예. 어디까지 보는지도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앞자리수 바뀌어야겠죠. 진짜요? 네. 그런데 네. 그거는 나중에 목표가고 일단은 직전 고점 한 15만 원대 여기는 안착하는 걸로 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15만 원의 목표 주가를 보고 가겠다. SK하이닉스 가격 전략 한번 보여주실까요? 현 구간에서도 매수 가능하지만 조정 시 매수 이야기 그리고 목표 주가는 15만 원 이야기해 드렸고 손절가 12만 원입니다. 이번에는 이화진 과장님의 탑픽 네. 제우스 들어볼 텐데 지난주 금요일에도 똑같이 이야기해 주시긴 했어요. 제우스도 오늘 한미반도체 여파 때문에 한 3%가량 내림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이 종목 그럼 오늘은 오히려 매수로 대응해봐도 괜찮겠습니까? 예, 대응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15일 날 일단 미국, 중국 정상회담이 열리죠. 만약에 여기서 반도체 규제가 완화가 풀리게 되면 물론 블룸버그나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이게 생각보다
기대는 하지 말자라는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는데 만약 생각보다 완화적인 스탠스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제우스도 충분히 저는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중국과의 관련 수출이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이 좀 무제한으로 좀 되긴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게 풀릴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중국 관련 가장 가까운 종목은 뭐 넥스트이긴 하지만은 그만큼 제우스가 해야 될 역할이 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는 결국 세정 장비 업체입니다. 물론 이 제우스 같은 경우가 2019년쯤에 일본의 이런 세정 장비, 싱글 방식이나 배치 방식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본 업체가 2개가 있는데 그 회사를 하나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만큼 물론 반도체 공정 장비에 들어가지는 않지만은 세정 이제 공정으로서 이게 웨이퍼를 담가서 오염물을 개선을 하는 역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 1월부터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엔비디아에 공급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좀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업체들이 경쟁사가 있기는 하지만 제우스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에도 공급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에도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HBM 업체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제우스가 가장 크게 어느 정도 빠르게 수혜를 올라갈 수 있는 업체를 좀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회사가 로봇도 만들고 디스플레이 방송 장비도 만들긴 하지만은 반도체 비중이 가장 높은 이제 업체로서 가장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보다는 내년이 가장 좀 기대가 되고 실제로 이런 수주 모멘텀이 계속 꾸준히 예전부터 7월 달부터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빠졌다, 내일도 빠진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좀 가격대가 아닌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랑 순저가는요? 일단 목표 주가는 제가 일단은 5만 원 단기적으로 잡았고요. 이제 손절가는 3만 5천 원 일단은 잡았는데 물론 이게 이제 3만 5천 원이면 한 10%밖에 안 남긴 했습니다만은 네. 여기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안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하셔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히려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 제우스의 경우에 목표 주가는 5만 원, 순절 가격은 3만 5천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 여전히 하락하고 있는 반도체 그 여파 속에 코스닥은 2% 가까운 급락 나타내고 있습니다. 773.92포인트까지 다시 내려왔고요. 코스피는 약보합 안에서 2,404선 지켜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고요. 장 마감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11월 13일 월요일 우리 증시 장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공매도 금지 이야기가 나오고서는 시장이 환호를 했는데 그 이후에 막상 보니 공매도량이 줄지 않았고 오히려 현물로만 매수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행태가 나타나면서 시장은 다시 실망했고 그로 인해 2차 전지주 먼저 하락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버텨주던 게 반도체였는데 반도체는 실적 실망감으로 인해서 결국 종목별 하락이 좀 크게 나왔죠. 이로 인해 오늘 장에서는 상승하는 종목 찾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주도주가 좀 사라진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봐야 될지 먼저 김예솔 아나운서 통해서 오늘 장 브리핑 들어보도록 하죠. 네, 11월 13일 월요일 클로징벨 플러스 마감 상황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반발 매수세가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일제히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우리 국내 증시도 이에 영향을 받아서 장 초반에는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이 상승한 채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장중에 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그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전거래일 대비 0.2%대 하락하며 2,403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도 오늘 상승 출발했는데요. 다만 기관의 강한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8%대 하락하며 774선까지도 코스닥 시장은 내려온 모습입니다. 과연 오늘 시장에서의 수급은 어디로 몰린 걸까요? 외국인들의 수급 종목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네, 오늘 외국인들은요, 이 반도체 대장주 SK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담아냈습니다. SK 하이닉스 1%대 상승하며 13만 1,900원까지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은 2차 전지 기업들을 많이 담아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외국인들의 순매수로 이 시장에서는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건설기계 장비 기업인 두산밥켓도 외국인들의 순매수 종목에 이름을 올리네요. 그럼 기관들의 순매수 종목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네, 기관들은 SK 하이닉스가 아닌 삼성전자를 오늘 가장 많이 담아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보합권 등락을 거듭했는데요. 오늘 74,4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그리고 오늘 엔터주들의 좀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JYP 엔터 같은 경우에도 5%대 오늘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다만 주가는 하락했지만 기관들의 순매수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요. 그리고 한솔케미칼 화학업체도 많이 담아냈고 LX 세미콘도 오늘 기관의 강한 매수로 주가 강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네, 오늘 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좀 대체적으로 약세를 보였는데요.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한미 반도체가 급락한 여파도 좀 있었습니다. 살펴보시면 펜트론입니다. 오늘 상승 출발했지만 곧바로 하락 전환하면서 그 하락폭을 점점 더 키웠고요. 그리고 PSK홀딩스와 이 지난주에 상장한 기업이죠. 소닉스 역시도 낙폭을 많이 키웠습니다. 14% 급락했고요. ISC와 하나마이크론까지 이 반도체 장비부터 부품 그리고 후공정 기업까지 일제히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오늘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큐로셀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죠. 지난주에는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상승분을 많이 반납했습니다. 16% 급락했고요. GI이노베이션과 진매트릭스 그리고 경남제약 이 지난주에 빈대 테마주로 주목을 받은 기업인데요. 오늘은 8%대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3시경 장 마감 직전에 갑작스럽게 급등한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부품 기업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최근에 초전도체 관련주로도 주목을 받은 기업인데요. 지난주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졌지만 주가는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오늘 오후 3시경 수급이 몰리더니 전거래일 대비 18% 이상 뛰어오르면서 38,0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모두 또 빠져나가면서 월요일부터 또 쉽지 않은 시장의 모습이 펼쳐졌는데요. 과연 오늘 시장을 통해서 내일은 또 어떤 대응 전략을 펼쳐야 할지 클로징벨 플러스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좀 아쉬운 건 오늘 반도체가 악재로 인해 하락한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양봉 전환한 종목들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ISC의 경우에는 오늘 2% 하락으로 시작을 해서 13% 급락으로 장을 마쳤고요. 한미 반도체 역시 12%의 급락으로 오늘 시가보다도 더 많이 밀렸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김민수 대표님, 네. 혹시 최근에 그래도 실적 베이스로 믿었던 게 또 성장 베이스로 믿었던 게 반도체였잖아요. 네. 2차 전지에서 실망했다가 반도체로 투자 심리가 돌아섰다고 했는데 반도체에도 실망하면 다시 또 다른 주도주를 찾을까요? 아니면 2차 전지로 그 수급이 돌아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시장이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순환매로 예전 같은 게 되면은 순환매로 같이 우상향으로 가는데 네. 지금 반대로 순환매로 끌어내리려고 안달을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실적 잘 나온 섹터들도 주가가 휙휙 밀리고 있는 마당에 버티고 있던 뭐 화장품, 전력기기 이런 쪽들도 오늘 다 밀리죠. 그러다 보니까 엔터까지도 뭐 실망스러운 실적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쪽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의 변화가 뭘 보고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만큼 특히 이제 거래량 보세요. 요즘 시장 거래량 보게 되면 할 말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취약하다는 쪽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 말고 새로운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들이요? 네, 미리 정도 강한 쪽은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 여전히 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매매를 못 하겠어요. 하지만 장중이라도 이쪽은 계속 또 좀 터치 살살 이렇게 하면서 대응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OLED 시장에서 거의 얘기가 안 나옵니다. 하지만 내년에 성장할 섹터로 보면서 이쪽 부분은 계속 또 체크하면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좀 새로운 걸 원할 것 같습니다. 기존 것들 순환매가 아니라 새로운 것들에 대한 변화들 체크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만약에 좀 거래량도 많고 탄탄한 시장이었다면은 그 실망했던 투심이라던가 매수세가 다시 또 이전의 주도주로 돌아가면서 주도주 순환매가 나타났을 텐데 현재 시장은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다시 순환매로 나타나기보다는 새로운 무언가 이슈를 발굴할 것 같다. 그래서 최근 가상화폐 테마주들이 강하고 그리고 관심권 밖에 있던 OLED 테마주도 지금쯤 한번 눈여겨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또 발굴해보는 시간을 가져봐야겠고요. 그럼 LG에너지솔루션의 오늘 장 마감도 한번 볼까요? 1.09%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41만 5,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뭐 시장도 좀 다소 어수선하고 부진하고 여기 더불어서 그 합작 공장 무산 이야기 뉴스도 좀 나온 터라 LG 에너솔루션이 또 한 번 타격을 받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했는데 네. 주가 상에서는 오히려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면 이게 전략적으로 맞따라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경기가 안 좋은 건 맞으니까 네. 당분간은 이런 수급적인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맞다. 그만큼 우리가 물론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는 시장에 대한 이런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좀 부진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성장세가 둔화되는 거죠. 성장이 멈추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은 이런 배터리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예상했던 만큼 계속 정설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이제 북미 쪽에 본격적으로 정설한 효과가 2025년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번 현대차 콩쿠르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적어도 내후년 초반까지는 인프라에 쌓는 역할이 좀 굉장히 중요하고 충전소가 어느 정도 여러 지역에 쌓인다고 생각을 했을 때 거기에는 최근에 LG 에너지솔루션이 도요타와도 관련 이제 협력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도요타 자동차도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캐파 자체가 좁아지는 상황에서 당분간 이 배터리 셀 업체들은 조금씩은 어느 정도 목표치를 살짝 낮추고 향후에 위한 대비를 하는 정책이 오히려 에너지 솔루션이 빠른 판단을 했다는 측면에서 좀 시장이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흐름들은 엔솔뿐만 아니라 좀 다른 업체들도 하나둘씩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시장에서는 이 전기차의 판매량이 좀 둔화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맞춰서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인 오히려 그래 그쵸. 뭐 거기에 맞게 대응하는 거니까 차라리 잘했다라고 판단한다. 그쵸, 그럼 재고. 여기서 어느 정도 바닥 신호도 나온 거 아니에요, 주가적으로? 그렇죠. 충분히 어느 정도 재고 자체가 줄어드는 전략이니까 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하던 것처럼 맞아요. 결국에는 이런 측면에 하나 둘 셋 하고 우리 나중에 25년, 26년대 그때 만약에 시장 돌아오면 그때 다시 MOU를 하자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뭐 포드나 GM 같은 회사들도 그때 빨리 줘 하게 되면 그때 시장이 다시 한번 환호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LG 에너지솔루션처럼 어느 정도 재고 관리를 하는 역할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오히려 상승으로 마감한 것 같다라고 평가를 주셨고요. 또 맞아요. 오늘 SM을 포함한 JYP 엔터를 포함한 엔터주들도 코자 시장에서 좀 많이 밀렸습니다. 연말에 이제 콘서트 성수기라고 하고 이번에 컴백하는 가수들도 많은데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도 뭐 그리 나쁘지 않았는데 왜 엔터주들이 최근 이렇게 힘을 못 쓰고 계속 내리 하향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네, 촉발은 SM이 됐는데요. 이번에 나온 에스파의 앨범이 생각보다 덜 팔렸다. 맞아요. 좀 저조하다. 근데 상대적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그동안에 활발하게 움직임을 보였던 중국 팬들이 위축이 좀 많이 되고 있다라는 쪽의 뉴스들. 네. 특히 요즘 원래 이쪽이 소비 성향과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였는데 그쪽에 대해서 얘기 나오면서 과거에 강하게 매수해 들어왔던 중국에 대한 약간 제재? 그리고 또 이번에 어떻게 보면 YG 엔터의 블랙핑크 같은 경우도 지금 웨이보 계정이 하나씩 또 사라질 정도로 약간 직접적인 견제가 들어온다라고 하다 보니까 일단 엔터사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은 어느 정도 좀 견제가 좀 심하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움직임이 나오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또 특히 이게 또 에스파 같은 경우도 이번에 금요일이면 토일 연결돼서 아직까지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지만 워낙 저희가 이번에 올해 한 해 걸그룹들이나 보이그룹들이 너무 잘 팔아서 네. 앨범을 잘 팔아서 그 기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영향들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JYP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한 게 이번에 실적 나온 부분들을 세세히 보다 보니까 이연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일본 공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리고 이제 또 잡히는 부분들이 속속들여서 약간 좀 3분기 실적을 조절한 느낌도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연된 게 4분기에 잡힌다. 그러면 4분기는 완전 최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그거죠. 그냥 좀 버티던 종목 끌어내리기.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계속 될 것이냐. 시장이 안정권 나오게 되면 또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런 시장의 흐름들과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 SM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에스파의 앨범 판매가 예상보다 부진했어, 전작보다 부진했어, 오늘까지 무려 5거래 연속 하락인데 추세적인 하락세가 더 이어질 수 있을까 하면서
비중을 덜어내야 되는 타이밍입니까? 아니면 버티시겠습니까? 저는 4분기를 기대를 해도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에스파가 이번에 52만 장이 팔렸고 그리고 스트레이키즈가 한 220만 장 이제 팔렸던 걸로 보고 있는데 물론 앨범 발매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MD도 있고 콘서트 매출도 충분히 4분기의 성수기 인점을 감안을 했을 때 훨씬 더 좋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 JYP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고 이제 4분기나 내년 전망을 했던 거는 올해 한 11개 정도 앨범을 발매를 했다면 내년에는 20개 그리고 멀티 레이블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해가 내년입니다. SM도 3.0, JYP도 마찬가지고 하이브는 기존에 하고 있고 심지어 YG엔터는 베이비몬스터가 11월 27일 나오는 만큼 3분기와 다른 점은 4분기 때는 신인 아티스트들이 대거 어느 정도 이제 데뷔를 했고 기존에 있던 메인 아티스트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이게 내년부터는 북미 투어와 유럽 투어가 본격적으로 많이 도는 시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 자체가 내년에 훨씬 더 좋아지는 시점인데 오늘 빠졌다는 거는 뭐 시장에 뭐 여러 좀 루머도 없지 않아 있었던 흐름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를 기점으로 해서 충분히 반등하는 시점이 저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4분기에 엔터주들을 기다리면서 나 같으면은 버텨보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또 오늘은 드론 관련주들이 강했어요. 제시언 시스템이 장중에 18% 넘게 급등했다가 7.58% 상승으로 4,970원에 마감을 했고요. 그 외 우주항공 관련주들도 강했는데 이게 그 우주항공청 설립 기대 때문에 오늘 뭐 드론 테마, UAM 테마주들이 올랐다고 하거든요. 실질적인 수혜가 있다면 정말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고 아니 그냥 우주항공청 설립이라는 이슈성으로 대응하는 거면은 너무 늦게 따라가서는 또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사실 한 3반기 때부터 우주항공청 설립에 관련 이 기대주는 항상 계속 꾸준히 좀 나와왔었다고 좀 보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스타링크에 대한 국내 진출 뭐 이 결국에는 그동안 위성통신 달막이나 위성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꾸준히 좀 있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이시언 시스템은 이제 드론 관련주이기도 하지만은 이것도 또 다음 주 다음 주 19일쯤을 보니 모빌리티 혁신법이 이게 결국에 이제 접수를 받습니다. 모빌리티 혁신법이 뭐냐면은 드론이나 로봇이나 이런 교통망에 대해서 어느 정도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거를 샌드박스 규제를 완화시켜 주겠다는 흐름이기 때문에 아마 이 기점으로 인해서 좀 한 분의 기대감이 있을 수 있고 결국에는 우주항공 시스템까지 우주항공청까지 설립이 본격적으로 기대감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뭐 정책적인 지원도 충분히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오를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뭐 제이시언 시스템은 일단 시총도 한 900억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접근하기에는 그만큼 변동성이 큰 측면이 있긴 하지만은 테마적인 측면에서는 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저 주가가 워낙 안 좋은 시장이 안 좋은 측면에서는 조금 접근해봐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이시언 시스템 지금 시장에서의 뭔가 뚜렷한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이 테마로의 매수가 쏠릴 수 있다. 하지만 변동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심히 대응하자라고도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이번 주 어떻게 들어보면 뭐 가상화폐 테마라던가 뭐 UEM 테마주들이 살아남는 시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요. 김민수 대표님, 내일장에서 그럼 중요한 포인트로 어떤 걸 보는 게 좋을까요? 내일장의 중요한 포인트는 돈 안 잃는 겁니다. 어떻게 안 잃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약간 지뢰반 느낌이 나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움직였던 것들 끌어내린다라고 하게 되면 혹시나 버티는 종목들이 또 빠지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버티는 종목도 없어요. 다들 밀려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시장 크게 보았을 때는 2,400선이 의미 있는 또 그래도 지지권인데 여기서 한 2,395 정도까지 해서 그래도 박스권 하단부를 지킬 것이냐? 지금 체력 가지고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분이 특히 더 얄미운 거는 시장 자세히 보다 보면은 기관들이 더 얄미운 짓을 합니다. 맞아요. 지난 한 1, 2주 동안 샀던 물량을 삼성전자 빼고는 다 약간 던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를 보게 되면 또 이걸 팔아서 삼성전자로 가나? 이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 체력적인 흐름은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너무 기대하지 말자. 특히 강한 섹터 쪽에서 약간 살아남자. 이런 분위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스권 하단부는 지킬 것인가? 약간 좀 못 믿었다라고 표현하시기도 했는데 그래도 요거 체크를 해봐야겠고요. 이화진 과장님은 내일장 어떤 걸 위주로 보시겠습니까? 오늘 제일 고민했던 거는 시장이 무엇을 두려워하냐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내일 10시 반에 CPI가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기존에 있는 헤드라인 CPI보다는 근원 CPI에 대한 좀 고민이 코어 CPI에 대한 고민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이미 10월 달에는 유가도 굉장히 뭐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 쪽에 대한 기준은 좀 떨어진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좋아. 그러면 근원 CPI 같은 경우 한 4.1%가 지난달과 똑같이 이제 어느 정도 컨센을 잡은 상태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4.1%가 못 이기네라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금리에 대한 국채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관련된 뭐 선물 쪽이나 이제 오늘 현물 쪽에 대한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 이어져 왔었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무디스 이제 신용 등급 하향에 대한 부분이 오늘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여부에 따른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과연 내일도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이 또 미국과 중국과의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이번 주가 좀 이벤트가 좀 많은 시장인 만큼 그만큼 외국인이 어떻게 시장을 대응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CPI 발표 체크해 보면서 외국인 투심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눈여겨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 장 마감했고요. 종목별 수상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세요.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